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그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란으로 학생들 반발이 거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여대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네, 그 서울여대 캠퍼스에도 이제 건물 외벽과 바닥에 보면은 붉은색 레커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뭐 성범죄자 교수 아웃, 서울여대는 룸살롱이 아니다 이런 문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단은 작년 7월에 인문대 소속 A 교수가 학생들의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요. 학교 측은 A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징계가 너무 가볍다면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또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여왔는데요. 이 A 교수가 이 대자보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서 지난달 경찰에 이 대자보 작성자를 고소하자 학생들의 시위가 본격화된 겁니다. 해당 교수의 연구실에는 계란과 밀가루, 고추장 같은 것들이 막 던져져 있고요. 또 교수는 이제 강의를 녹화 강의로 돌리고 학교에는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는 학생들이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네, 어제 이제 노원구 노원경찰서 앞에서 500여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가졌는데요. 학생들은 죄가 없다, 대자보엔 틀린 말이 없다 이런 구호를 외쳤고요. 네, 서울여대 교수 평의에도 이제 총장은 대책 마련과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또 A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를 취하하라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사님, 이 문 기자가 설명을 할 때요. 대자보 내용을 교수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허위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뭐 대자보를 붙여서 뭐 교수가 어떠한 뭐 성비위 행위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 법에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라든지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의 기능이라든지 뭐 출판이라든지 그리고 저렇게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성립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자보를 붙여서 총학생회가 어떠한 교수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아니면 엄벌을 촉구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과거의 판례만 보더라도 학교 내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사이는 아니었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서로 대자보를 붙여서 이러한 비위를 고발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저 사람이 싫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라고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대법원에 가서는 조금의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만큼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교수의 비위 행위를 엄벌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기자,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학교 측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조치를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서울여대 측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요. 이번 사태 해결의 해결 방안과 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뚜렷하게 나온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이제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학 전환 논란이 불거진 동덕여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제 학교 측이 피해 추산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를 하면서 학생들을 그 피해 보상 청구로 겁박을 하고 있다 이런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에 이제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전환을 놓고 그 학생 총투표를 진행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학 측이 공학 반대가 학생 모두의 의견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학생회층이 총투표로 그럼 입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만약에 공학 반대에 이제 뭐 압도적인 참석표가 나왔는데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게 제도적으로요. 학교가 만약에 학칙을 개정한다고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사실 학생들의 의견을 뭐 총투표를 꼭 반영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공학 전환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요. 사실상 학생들이 굉장히 반대가 거세서 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절차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 측에서 그러한 의견을 그냥 수렴해서
그래서 이제 공학으로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여대를 유지하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성신여대와 덕성여대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상으로 반드시 학생들의 어떠한 투표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진 아니면 뭐 교직원 이런 구성원들의 사실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절차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어떠한 심의 기구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교육부의 심사라든지 심의, 그 다음에 이제 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일단은 우리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차원에서 학생들까지 넣어서 이렇게 의견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법적인 부분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저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평화적으로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조금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